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LCA 교육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뭐 했는지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선박 연료에 대한 LCA를 그 엑셀 베이스의 뭐 툴을 사용해서 한번 저희가 튜토리얼을 같이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연료 부분 말고 선박 건조에 대한 이제 전과정 환경 평가를 동일한 이제 엑셀 베이스로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LCA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관련 자료를 그 이책임님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공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같이 이번에는 한 번씩 해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LC에는 이제 네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뭐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는 이제 골 앤 스코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해야 되는 평가의 목표와 이제 범위를 설정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용하는 뭐 연료나 에너지 그리고 또 뭐 다양한 그 원재료들에 대한 인벤토리 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향성, 환경 영향성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거를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제 건조 할 때, 이제 콜앤스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건조를 요런 단계로 진행을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실제로 선박을 건조할 때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하고 정밀한 그 프로세스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그 좀 샘플 그 스터디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고 대표성을 가진 그 건조 프로세스들만 제가 좀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배를 지으려면 이제 철강이 필요하죠, 그죠? 이제 철이 필요하니까 철 생산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을 이제 이송을 하고 뭐 배로 이송을 할 수도 있고 그 트럭으로 이송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배로 이송을 한다. 그 트럭으로 이송한다라고 뭐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그 뭐 상황에 맞게 이제 철을 절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용접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배에 뭐 선체라든지 어떤 특정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도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코팅 작업.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코팅이 끝나면 실제로 이제 운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폐선까지 가게 되는데, 운항을 할 때는 별도의 이제 건조 프로세스는 없죠. 대신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선박 연료에 대한 그 전과정 환경 평가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운항을 뭐 20년, 30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스크래핑 하면서 이제 폐선이 되는 요게 이제 선박의 이제 주기 사이클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를 할 때 뭐 다양한 그 인풋 그 값들이 있겠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철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철이 뭐 얼마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인벤토리가 필요하고죠. 그리고 운송을 할 때는 얼마를 운반하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이 그 절단을 하고 뭐 용접을 할 때는 이제 전기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용접을 할 때는 그 전기뿐만 아니라 그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라든지 용접제도 하나의 이제 주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장을 할 때는 이제 페인트와 이거 페인트 살포할 때 그 다량의 또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또 전기가 하나의 인벤토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항할 때는 이제 연료가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그 스크래핑 할 때는 보시면 보통 이게 이렇게 자르거든요. 이렇게 철판들을. 그때도 이제 전기나 이제 그 용접 비슷한 이런 절단 그 기구를 통해서 가스 그 절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선박이 이제 해체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요게 이제 골앤 스콥이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는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어떤 인풋이 있고 어떤 아웃풋이 있는지 이제 정의를 하는 그런 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철 생산 이제 공정에 대한 이제 인벤토리를 분석을 해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그 건조하려고 하는 이제 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저는 이 배를 그냥 로로선을 예시를 들었고, 요 배가 한 2만 3천 톤급의 이제 그 뭐죠, 그 데드웨이트 그 선박이에요. 그래서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철, 그 철강,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뭐 대충 그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뭐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면 이제 벌크선의 경우에는 데드웨이트 톤당 한 0.3에서 0.5 정도의 철이 필요하고, 탱커는 조금 네, 0.25에서 0.35, 컨테이너는 0.35에서 0.5, 뭐 비슷비슷한데 뭐 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로로선은 별도로 없어서 제가 그냥 추정하기로 그냥 이렇게 요거 컨테이너선과 비슷하게, 아, 로로선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로로선하고 컨테이너선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0.35에서 0.5톤, 요렇게 이제 산정이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냥 정말 그 하이 레벨의 이제 레퍼런스를 하이 레벨이 아니라 그 3차 데이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 그 값을 신뢰하지는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LCA의 프로세스를 네,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네, 접근해 주시면은 네, 혼란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그 선박이 이제 그 23,000 그 데드웨이트 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최소값이 이제 그 데드웨이트 톤당 0.35톤이니까 우리가 한 8,000톤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값으로 했을 때는 한 0.5톤 정도로 하면 한 11,500톤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뭐 요거는 뭐 계산하시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제가 공유 드렸던 요 그 테이블에 그 엑셀 테이블에 들어가셔서 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저희가 아까 제가 정의해 드렸던 그 LCA 이제 프로세스들이거든요. 철 생산, 그리고 이송, 절단, 용접, 코팅, 그리고 패선, 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아이템들의 그 최소량과 최대량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최소량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고, 네, 최대량이 네, 요거니까 요 값을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저도 한번 네, 넣겠습니다. 네, 요게 킬로그램이라서 킬로그램으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제가 여기 이제 철 프로세스에서, 철 생산 프로세스에서 철 생산량이 최소 요만큼, 최대 이만큼으로 이렇게 네, 레퍼런싱 되도록 네, 네,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네, 잘 되시죠? 혹시 안 되면 네,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인풋 값은 이제 냈는데, 이제 아웃풋 값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그 이미션들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사실 저희가 직접 만든다고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죠? 왜냐면, 뭐, 철을 그 뭐, 채광해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프로세싱해서, 뭐, 그 제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상업용 철로 만드는 그런 과정은 우리 그 조선 해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철을 생산하는 그 1차 제조사들이 이런 그 LCA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찾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찾는 건 제가 이미 찾아드렸죠. 그죠? 제가 값이랑 다른 그 오픈 그 LCA 그 자료들을 통해서 이게 값을 찾았고 그래서 그 찾은 그 값이 요렇게 이제 인벤토리가 네,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네, 스틸 프로덕션 여기 들어가 보시면 네, 요게 이제 뭐냐면 철 자, 1kg을 생산할 때
나오는 이제 환경 배출물들, 네. 그리고 에너지들, 요렇게 한 1000개가 넘죠, 그죠? 1000개가 넘고. 그리고 요 데이터들을 보면, 요렇게 실제로, measure,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철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배측을 해서 나온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나온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리터러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레퍼런스를,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찾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원천 소스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단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 그쵸? 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런 1000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 쓴다고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데,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 얘기를 빠져먹었나요? 네,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지구온난화 지수와 산성화 지수, 그다음에 부영양화 지수 정도를 보는 게 우리 연구의 스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네, 지금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지구온난화 지수죠, 그죠? 근데 요 세 가지 지수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필요한 그 뭐죠? 그 환경 데이터가 생각보다 네, 몇 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값이 지금 몇 개라면 2, 4, 6, 8, 11개. 11개 값만 저희가 알면은 얼추 요 세 가지 그 영향성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고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될게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스틸 프로덕션에 있는 요 데이터들 가운데 요 이미션 데이터들 값을 찾아서 요 이미션 값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 주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보시면 아이고 여기 아니고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첫 번째 철 생산 프로덕션에서 제가 이미 정의해 놓은 11가지 이미션들을 철 1kg을 생산할 때 나오는 이미션 양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죠. 제가 뭐 예를 들어 샘플로 한 번만 하면 이제 어떻게 찾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찾으시면 find 다음에 여기 있거든요. 그쵸? 똑같은 애가. 그럼 이제 이 값을 그냥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냥 넣으시면 될 거예요. 아이고. 어? 카피해서 네, 아이고. 이렇게 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네, 10개도 찾으셔서 넣어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찾으실 때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2분 드릴게요. 네, 한번 해봐 주세요. 요거 카피해서 여기 이제 찾으셔서 값만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카본 모녹사이드 한번 찾아볼까요? 사이드로 보면 네, 여기 있네요. 좀 보면 일관 요값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고 그죠? 그다음 메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메탄도 네, 여기 있네요. 그럼 값을 찾아서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설퍼도 찾으시고 네, 여기 값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 옥스도 네, 찾으셔서 네,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예, 얘값도 엔트로도 찾으셔서 네,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HCl도 이렇게 찾으셔서 아이고 되지 네,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얘도 찾아서 아이고 찾아서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네, 더스트도 찾아서 넣고, 포스페이트도 줄여서 넣고, 그리고 네, NH3 암모니아도 네, 이렇게 찾아서 넣으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혹시 네, 저처럼 이렇게 되셨을까요? 네, 되셨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다음 거는 뭐냐면, 이제 요거는 철 1kg 생산할 때 나오는 이미션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철량은 최소 이만큼, 최대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벡터 값을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해서 이제 여기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 넣고. 그러면은 최소 나오는 양, 이제 최대 나오는 양. 얘는 토탈은 필요가 없는데 제가 왜 넣었을까요? 어쨌든 그냥 이거는 상관없고 그쵸? 이렇게 최소 이만큼 최대 이만큼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CML 그 우리 임팩트 그 메소드 중에 뭐 레시피도 있고 CML도 있고 뭐 트레이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CML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그 지구온난화 지수, 요게 산성화 지수, 부영양화 지수인데 저희가 앞서 이렇게 찾은 11가지 그 이미션들 중에 총 이제 4가지가 글로벌 워밍 포텐셜인 그 지구온난화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요 4가지가 그 산성화 지수, 그리고 요 4가지가 그 부영양화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각각의 이미션에 따라서 그 미치는 영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웨이팅 팩터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 지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일산화탄소는 3배가 더 강하고 그다음에 메탄가스는 25배, 그다음에 이거 그 아산화 그 뭐죠 그 저 뭐죠 질소 얘는 이제 298배가 더 강력하다는 뜻이죠. 그죠? 요 이제 산성화 지수는 이제 속스가 이제 기준이고요. 1이고 녹스는 0.7배, 그 N2O는 0.7배, HCl도 0.88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부영양화 지수는 포스페이드가 이제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제 이런 값을 가진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방법론에 따라서 요 팩터 값들이 다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저희가 자기들이 이제 정의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고 그 분석했던 방식이 좀 달라서 근데 그렇지만 뭐 결과가 완전 뭐 말도 안 되게 다르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약간의 그 소량의 값들이 이제 좀 달라진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넥스트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보면 이제 요게 나오는 이미션의 총량이고 그죠? 그리고 요게 그 영향성이니까 이제 얘랑 곱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얘랑 곱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이미션 양이 그 온난화 지수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요걸 총 합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그 철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그 지구온난화 지수는 요만큼이 된다라고 이제 그 계산이 되겠죠. 대신에 요건 이제 최소일 경우이고 최대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값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또 따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구온난화 지수가 최소 뭐 3.3의 10의 6승 킬로그램 CO2 이퀴벌런트에서 4.74의 10의 6승 그 CO2 킬로그램 CO2 이퀴벌런트 요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P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일한 방법으로 최소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EP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그 다른 AP나 EP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그 절대값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인텐시티 그 뭐라 그러죠? GHG 인텐시티라 그래서 요게 뭐냐면 철을 1kg 생산할 때 지구 온난화 지수가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건데요.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생산하는 철의 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 지수 총량에다가 나누기 그 뭐죠? 이제 철을 생산한 양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1kg 철을 생산할 때 얼마만큼의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나오는지가 되겠죠. 그죠? 요 수식을 보시면 이제 요거 나누기 요걸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요건 최소값이고 최대값일 때는 네, 요거 나누기 네, 요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요 값을 예,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로로 선박을 만들 때 그 1kg의 철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그 저기 지구 온난화 지수는 뭐 요만큼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100톤이 되면 여기 이제 100톤이라고 하는 팩터를 곱하게 되면 그 실질적인 그 총량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그 유용한 펑셔널 유닛이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그 우리가 LCA를 할 때 펑셔널 유닛을 정의를 하고 또 나중에는 활용을 하는데 네, 네,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철 생산에 대한 우리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랑 임팩트 어세스먼트까지 이제 끝을 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미 다 한 거니까 네, 넘어갈게요. 우리 요거 방금 다 했습니다. 결과도 다 나왔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최소 최대가 그다음에 그 인벤토리 저 펑셔널 유닛까지.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프로세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제 철이 생산이 됐어요. 생산지에서. 그럼 걔를 이제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냥 제 마음대로 그 이제 포스코에서 그 철이 생산이 됐어요. 그 보통 이렇게 물어보니까 배로 운송을 한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그냥 심플하게 하려고 그 운송을 그 트럭으로 운송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네,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더라고요. 요 거리가. 그래서 한 200km를 운송을 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만요. 이게 어 네. 그 저희가 필요한 요거 이제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그 인풋 값이 뭐냐면 몇 톤을 운송을 하고 얼마나 운송을 하는지 요거를 이렇게 곱하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는 운송되는 양 그리고 거리 요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저희가 최소 값이 8,000톤이었고 최대 값이 11,000톤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200kg 200km를 이제 곱하게 되면 이제 최소값이 이렇게 되고 최대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저희가 요 값을 그대로 다시 한번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여기 있죠? 네, 여기다가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요 킬로그램에 200kg를 곱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에다가 200 곱한 거.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또 이제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를 해야죠. 여기에 두 번째 단계 이송에 대한 거.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 그 값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요거는 아이고 네, 킬로그램 킬로미터인데. 네, 죄송합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그 이미션 종류인데 요거에 그 저기 나오는 팩터 값은 그 운송량과 거리를 이제 단위 거리와 단위 운송량의 경우 CO2와 그 외에 그 이미션들이 얼만큼 발생하는지를 이제 가진 자료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값을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요 엑셀 시트로 가면 여기에 보면 트랜스포트 있죠. 트랜스포트.
요걸로 가주시면은 네, 됩니다. 요것도 제가 그 가비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값들을 이제 추출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 죄송합니다. 요게 한 가지 저희가 이게 그 이게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단위가 1000kg의 그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1이 아니라 100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거 바꿀 때 얘를 이게 단위가 그거다 보니까 1000으로 사실 나눠줘야 돼요. 잠깐만요. 일단은 그냥 제가 지금 하고 다시 네, 돌아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단위가 1000kg, 킬로미터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건조 이송 단계에 들어가서 요 11가지의 이미션 값들을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해 주실 때 요거를 나누기 1000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단위가 뭐다? 그러니까 천이었잖아요. 그죠? 천인데 지금 저희는 이거 킬로그램으로 그 계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에 예를 들면 이게 CO2를 찾았어요. 얘가 이렇게 찾으면 요 값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건데 여기에다가 사실 나누기 1000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해주셔야 네, 실제로 이게 킬로그램으로 네,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한번 값을 쭉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저는 값을 이 값이 아닌가? 네, 저는 값을 찾아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네, 혹시 네,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죠? 그냥 값을 찾으셔서 여기 나누기 1000만 하시면 됩니다. 각각 값에다가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제가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동일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되도록 해놨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1kg의 철을 1km 운송을 할 때 나오는 이미션 값인데 근데 우리는
요 값이 그 최종 값이니까 그러면 최종 나오는 그 이미션 양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토탈은 상관이 없고, 그죠?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인벤토리 어널리시스의 끝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그 지구온난화 지수와 산성화 지수, 부용량화 지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될 때 그때 CML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이미션에 대한 팩터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환경 지수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네,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아까 최소 최대 값의 그저 철을 200km 운송을 하게 되면 이제 최소 요만큼의 그 지구온난화 지수가 나오게 되고 최대 요만큼이 나오게 된다. 요거를 또 이제 펑셔널 유닛으로 네, 바꾸게 되면 예, 킬로그램 킬로미터로 하면 네, 요 값 우리가 찾은 요 값 나누기 그죠? 나누기 네, 요게 되겠죠. 요 값을 나누게 되면 실제로 1kg 킬로미터당 CO2 이퀴밸런트 값은 요만큼이 되고 네, 요거의 최소값, 최대값은 이렇게 된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네,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운송 단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선소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이 그 로 매테리얼로 있으니까 이제 그 우리가 필요한 거에 맞게 이제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절단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게 전력이잖아요. 그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찾은 자료에 의하면 1톤의 이제 철강을 이제 절단을 할 때 소비되는 전력이 약 20에서 한 40kW 정도 된대요. 그랬을 때, 네, 우리가 한 2만 3천 톤급 그 선박 절단한다고 했을 때, 최소가 이제 8,500톤, 50톤이었고, 최대가 이제 11,500톤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최소 전력 사용량을 20kW 톤으로 하고, 그다음 최대를 40으로 하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최소 요만큼 되고, 최대 이제 요만큼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우리가 다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 겁니다. 여기. 네. 절단. 절단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절단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가 여러 개거든요. 전기도 사용해야 되고, 그죠. 전기. 그죠. 전기를 사용해야 되죠. 그죠.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기 사용 그 양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만큼. 그리고 네, 요만큼입니다. 근데 저희가 단위가 잠깐만 요게 킬로미터가 단위죠. 그렇죠? 잠깐만요. 1점 네. 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다시 잠깐만요. 내가 천을 왜 나눴지? 요거에다가 이건 톤이니까 아하. 잠깐만. 네. 지금 잠깐만요. 요게 제가 오늘 계산을 잘못했네요, 제가. 얘를, 이거를, 네, 여기다가, 네, 40을 곱하는 게 맞죠. 이게 맞죠, 그죠? 죄송합니다. 네, 얘는 이제 20을 곱해야 되고. 그죠? 자,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철을 킬로그램으로, 그 1kg을 절단을 할 때, 나오는
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좀 헷갈리고 데이터를 찾아봐야 돼요. 잠깐만요. 어, 웨딩. 아닌데. 응? 커팅이 왜 없죠? 커팅이 이거고, 전기. 잠시만요. 네, 네, 1kW.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 이걸 나눠줘야 돼요, 편으로. 왜냐면,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게, 그 1톤을 자를 때 드는 게 20kW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이게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은 톤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천씩 나눠주면은, 네, 실제로 그 필요한 그 전기 소모량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네, 근데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네, 여기 이제 제가 그 철 생산을 할 때, 네, 필요한 최종 그 전기량이, 철을 절단할 때 필요한 최소 최대 전기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전기를 써야 되니까 전기 생산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그 전기 1 그 킬로와트가 그 생산이 될 때, 나오는 이미션 양을 또 찾아서 또 그 임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전기가 1kW 그 3.6 메가줄이 1kW 아워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만들어질 때 나오는 이미션 양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온 데이터가 어디 거냐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근데 이게 화력 발전 있잖아요. 우리 그 석탄으로 그 전기를 발생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다양한 연료들을 통해서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그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이번 튜토리얼 시간에는 그냥 가장 그 시비어한 그 크리티컬한 이제 하드코어, 요거 있잖아요. 하드코일 요걸로, 네, 그냥 한번,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프로세스인, 네, 요 이미션 값들을, 네, 찾아서 넣어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네, 요 나머지, 네, 결과들이 이렇게 쭉, 네, 나오게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해봐 주십시오. 네, 저도, 네, 계산을 해보면, 미리, 네, 계산을 해놔서, 네, 이렇게, 네,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볼까요? 하나만, 네, 크로스 체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걸로 했을 때, 네, 요거네요. 그쵸. 0.6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네. 일단, 네, 어느 정도.
네, 하셨을 것으로 네, 생각을 하고 제가 네,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1kW 전기를 생산할 때 나오는 이제 이미션 양인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전기량은 최소 요만큼, 최대 이만큼이니까 그거에 대한 양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제 최소 최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요까지가 제가 이제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임팩트 어세스먼트는 요 이미션들을 우리가 원하는 그 영향화 지수로 이제 바꿔주고 거기에는 이제 CML 값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글로벌 워밍 포텐셜 에스티피케이션, 유트로피케이션 값이 최소 최대 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펑셔널 유닛은 우리가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1kW인데 네, 단위를 자꾸 실수를 하네요. 그러면 이제 전기 1kW를 이제 절단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될 때 나오는 이미션 양은 여기 이제 글로벌 워밍 포텐셜에다가 총량에다가 우리가 사용한 전기량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네, 펑셔널 유닛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펑셔널 유닛이 최소 최대는 이제 동일한 이유가 그 실제로 사용하는 양과 나오는 배출 그 뭐죠? 그 영양성의 비율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증가를 하면 요 팩터에 따라서 최종값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펑셔널 유닛은 사실은 최소 최대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 지금 네, 요까지 하고 그 제가 잠시 어딜 다녀와서 그 마무리를 할 텐데요. 혹시 그 괜찮으시면 그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여기 용접 부분이랑 그다음에 페인트 공정 그리고 요 운항은 우리 안 하니까 운항은 빼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해체 공정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남았거든요. 근데 프로세스는 저희가 똑같아요. 그냥 반복적인 작업인데, 그거를 잠시 한번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돌아왔을 때 최종 그 계산해 보신 거랑 한번 맞춰보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네, 태스크를 드리고 다녀오겠습니다. 그 용접 공정회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어, 그 선박 건조의 한 2, 3% 정도의 용접제가 사용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요만큼의 그 철을 용접을 한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2, 3%, 요거의 한 2, 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최소 우리가 8,000톤일 때는 그거의 2%니까 요만큼의 이제 용접제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일 경우에는 이제 3%니까 이제 요만큼의 용접제가 사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우리가 여기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제 넣고 그다음에 또 인벤토리 가서 이제 값을 찾아서 네,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용접제에 대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용접제가 예, 여기 죠 웰딩 와이어. 네, 요거에 대한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용접할 때 사용해야 되는 또 전기량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기량은 그 보시면은 1톤 용접제를 사용하는데 약 5천에서 10,000kW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아까 용접제가 161톤이나 345톤 정도 쓰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톤당 요만큼, 최대 요만큼. 그러면은 그 전기 사용되는 양을 또 저희가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여기 가셔서 네, 사용되는 전기량 넣으시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 용접 시에 필요한 전기에 대한 그 인벤토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는 여기 전기 생산에 대한 요 하드 코일 요걸 여기에 데이터들을 네,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가 용접할 때 알곤가스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알곤가스는 얼마나 쓰게 되냐면 보통 용접제 1톤당 한 40에서 60kg 쓴대요. 그래서 한 용접제가 161톤일 때는 요만큼 쓰게 되고
그다음에 345톤일 때는 요만큼 쓰게 된다. 그럼 이제 그 값을 다시 여기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용접재에 대한 알곤가스에 대한 인벤토리. 그러니까 알곤가스를 1kg 생산하는데 이제 필요한 나오는 이미션들, 요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인벤토리들을 쭉 이렇게 네,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접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페인트 작업이잖아요. 페인트 때는 보시면은 페인트 소모량은 도장의 면적의 뭐 두께, 뭐 페인트 비중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데 저는 조금 뭐 심플하게 그 현장 산업 현장의 이제 평균 경험치는 데드웨이트 톤의 한 두세 배 정도 쓴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23,000 데드웨이트 톤이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최소 2.5kg, 최대 3.5로 하면 우리가 사용되는 그 뭐죠? 그 페인트량은 한 요만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럼 그 값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페인트 할 때도 전기를 쓰잖아요. 그럼 전기 사용량은 여기 보시면 그 페인트 1톤을 도장하는데 약 250에서 한 500kW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한 57.5톤 쓸 때는 최소 요만큼, 그 요만큼 쓸 때는 최대 500kW 하면은 사용되는 이제 전기량이 또 산정이 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전기에 대한 그 에폭시고 이제 전기에 대한 인벤토리들을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스크래핑이 남았네요. 운항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해체할 때는 보통 이제 철 1톤당 그 요게 이제 50에서 한 100kW 정도의 이제 전기와 그 LPG 가스가 쓰인대요. 그래서 LPG 가스도 한 50에서 한 100kg 정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게 저희가 그 스크래핑 해야 되는 게 최소 8,000톤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전기 50kW 또는 뭐 11,000톤에 100kW 쓰면 실제로 필요한 전기가 요거 최소 최대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LPG 가스는 요걸 스크래핑 할 때는 톤당 이제 최소 이제 50, 그다음에 요 경우에는 최대 이제 100 하면은 얼마만큼 그 LPG가 필요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을 또 여기다가 전기 필요한 전기값, 그다음에 LPG 값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인벤토리 값들을 여기 이제 LPG 그다음에 요건 이미 드렸네요. 그 전기 요렇게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저희 그 LCA 값을 다 이제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값들도 이제 그 계산이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런 어떤 특정 이제 그래프들을 그려지게 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요 프로세스를 제가 잠시 다녀오는 동안 좀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0분 정도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코딩은 스탑하겠습니다.